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하자고 제가 손을 흔들었는데 갑자기 인사를 하시니까. 새해니까 인사를 하자고 했는데 새해 인사를 당황스러워.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각자 하면 각자 하지. 다시 당황했네. 새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좋아요. 예. 당황스러워. 한 주를 쉬고 돌아온 생방송 뉴스 랭킹쇼 남다른 뉴스입니다. 예. 오늘이 만 이제 1년 되는 날이라고. 네, 맞습니다. 지금 범블비님 1주년 특집 아닌가요? 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야. 우리가 첫 방을 작년 1월 7일에 시간 왜 했잖아요. 이렇게 빨라요? 1년이나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시청해주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1월 7일에 방송했을 때 동접자가 딱 방송 첫 방 딱 스타트했을 때 몇 명인지 기억나요? 열 몇 명이었는데? 그치. 15명이었어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 기다려주시는 15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송을 했었던 게 딱 1년 전인데 네. 오늘은 지금 동접자가 9,748명. 물론 뭐 뉴스의 외전 때문에 여기 오신 거는 시즌이고. 알고 있지만 네. 정치 시즌이라 그래도 어쨌든 15명을 시작해서 지금 한 3,4천 명의 동접. 뭐 혁혁한 성과 아닙니까? 뭐 감사합니다. 네, 계속 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희 남다른 뉴스를 꾸준히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 2022년에는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꿈꾸고 바라셨던 상상해서만 하셨던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예. 자, 그럼 이거는 뭐 포맷 뭐 특집 해고 막 이랬는데 그냥 쭉 1년 지났어. 연말 특집을 3번이나 했으니까 그냥 쭉 가요. 연시 특집도 하나 하죠. 갖다 붙이는 거죠. 예, 하던 뭐. 포맷이 아니면 무조건 그냥 특집입니다. 예. 1주년 특집 갖다 붙이겠습니다. 갖다 붙이고 뭐냐면 2주 분량을 집계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 연시 엠보드 톱10이라고 맘대로 제 붙여봤습니다. 뭐 언제나 뭐 지난주 쉬어서. 네, 지난주 신거에 대한 예. 연말 연시 엠보드 톱10 준비했습니다. 예. 네. 첫 소식은요. 새해 뭐 종잣돈 마련하겠다는 그 목표 세우신 분들 많으실 텐데 특히 청년층 34살 이하의 청년층의 종잣돈 마련에 정말 필요한 정보 예. 공개하겠습니다. 네. 자, 7위. 매달 12만 원 저축하면 5년 후에 3천만 원, 네. 141만 번이고요. 뉴스투데이 신선한 경제라는 코너에서 나갔었습니다. 네네. 이게 뭐 경제 관련된 네. 뭐 생활 밀착형 이런 것들이 좀 많은데 네. 좀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으니까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신선한 맞습니다. 경제라고 치면 나오니까요. 네. 네. 자, 범블비님 뭐든 갖다 붙이면 특집이죠. 아, 그럼요. 갖다 붙이기. 네, 그렇습니다. 오늘 주제부터 말해봐야 하는데 네, 그 네, 주제 없. 7위 공개. 저희는 뭐 주제로 가는 게 아니라 네. 조회수로 선정한 톱10 랭킹 뉴스를 전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3일부터 이 상품의 가입이 시작이 됐는데요. 어떻게 12만 원을 매달 저축해서 원금이 720만 원인데 5년 후에 3천만 원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함께 보시죠. 예. 청년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신청이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됩니다.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는 중소기업과 정부, 근로자가 공제금을 함께 적립하고 5년 뒤 근로자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매달 12만 원씩 5년간 720만 원만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의 적립금까지 더해 3천만 원의 목돈을 줄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는 매우 유리한 혜택입니다. 원래 이 제도는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됐는데요. 지원 대상은 중소, 중견기업에 다니는 만 34세 이하 재직자이고 다음 달 3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가입하면은 상해보험 무료 가입 또 뭐 무료 직무교육 이런 것도 서비스에 다 포함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놓치지 말고 해당이 되시는 분 신청하시면 좋겠는데 예. 뭐 근데 좀 폭이 너무 좁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죠? 어때요? 있어요. 댓글을 보니까 이 연봉 아무래도 제한선이 있다 보니까 나도 하고 싶은데 이거 못하나 이런 의견들도 있었고 네. 아니면 아무래도 좀 중소 중견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이 대상이다 보니 네. 좋은 제도긴 하나 네. 그래도 더 좋은 기업에 다니는 게 좋다 이런 발언들도 있었고 그냥 각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뭐 좋은 제도라서 저는 이제 좋은 사람들 만나서 6번 남았다 뭐 너무 좋다 이런 댓글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정말 현실적인 의견들을 많이 이렇게 이거저거 많이 주셨어요. 알멘티아이님 네. 70살도 마음은 청년인데 70살까지 해주면 안 되니 이러셨습니다. 네. 70살이신가요? 나도 청년이지만 몇 살까지가 청년일까? 네. 그래요. 네. 34살입니다. 70살이신가요? 이 공제 제도는. 예. 네.
네, 연말 연시에도 사건 사고는 계속됐습니다. 그 중에 과연 이 사건의 실체는 무엇일까? 굉장히 많은 설왕설래를 낳고 있는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10위입니다. 예. 아, 바지 벗겨진 채 실신, 옷 덮어주고 가버린 경찰. 네. 아, 이거 120만 번인데 이게 이건 진짜 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네. 이게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 대표인 40대 남성이 20대 남자 직원의 장기를 이 70cm 이 정도 되나요? 이 길이 막대기로 수차례 찌르고 이게 폭행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이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사건 당시에 112 신고를 이 피의자가 했어요. 음. 본인이 범행했다, 뭐 누가 이렇게 다쳤다 이렇게 신고한 건 아니고 예. 누나가 어떤 남자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뭐 어떤 남자와 싸웠다. 이렇게 술 취해서 횡설수설 신고가 들어왔는데 신고받고 경찰은 출동은 했습니다. 예. 그런데 현장에서 이렇게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보고도 술 취해서 그냥 잠들었다. 이런 이 가해자의 말만 듣고 패딩을 덮어주고 그냥 돌아갔습니다. 예. 부실대처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경찰 관계자의 설명을 종합해봤습니다. 거만을 하려고 네. 뒤집으니까 그때 피가 흘렀다고 하더라고요. 그전까지는 이제 혈흔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직원들이 그것도 물어봐요. 이 사람은 누구냐.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인데 술 많이 취해가지고 지금 자고 있으니까 깨우지 마라. 네. 그리고 뭐 나를 폭행한 사람하고도 관계가 없고 네. 피해가 없다. 신고 출동 나가면 네. 술 취해가지고 옷 벗고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못 몸에 보신 거예요? 배임 그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아. 몸에 배임. 네, 덮어주고 나서 그 다음에 네. 이제 생명 반응 확인을 하는 거죠. 보면서 되게 소름 끼쳤던 장면이 네. 우리가 이제 그 신고자하고 그 가해자하고 한참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네. 그 피해자 쪽으로도 이렇게 다가가요. 네네네.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을 때 이 남자가 피해자 얼굴에 뭐가 묻은 건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이렇게 쓰러진 건지 모르는데 네. 이게 얼굴 이렇게 다정하게 이렇게 만져줘요. 그럼 네. 경찰관들은 바로 옆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네네. 바로 옆에서 그걸 봤기 때문에 네. 아니 자기가 죽일 만큼 폭행을 한 사람을 이렇게 뭐 얼굴이 흩어져 있다고 뭐 머리카락을 만져주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누나라는 사람도 없고 네. 뭐 자기를 습격해서 자기를 폭행했다는 남자도 없고 네. 다 없는 거죠. 다 봤을 때는 그냥 네. 술에 취해 자고 있는 것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외관상으로는. 그리고 현장에는 네네. 뭐 그런 폭행이나 살해 현장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깔끔했다. 뭐 깔끔은 아니지만 네. 그냥 뭐 평범한 예. 경찰은 저 CCTV도 저 가해자가 못 보여주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은 못했다고 했습니다. 예. 현장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요. 사망 원인이 항문 부위가 막대에 찔리면서 장기가 손상됐기 때문 이렇게 1차 소견을 내놨습니다. 예.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출동 경찰 입장에서는 살인범죄를 인지할 수 없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국민 관점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지금 실시간으로도 어떤 경찰의 책임감이 좀 부족하다. 네. 이런 댓글 또 알맨 TIT님께서 남겨주셨고요. 네. 스포츠센터 사건 솔직히 좀 충격이라고 승리 네. 부인님이 약간 가학성이 있는 그죠? 이게 좀 코클래스님도 가해자의 잔인함과 변태성 그리고 뭐 경찰의 안일함이 다 소름 돋고 너무 무섭다 네. 이런 댓글 근데 남겨주셨어요. 또 이상형님은 경찰 업무에 생각보다 제한이 많다는 점도 얘기를 해주셨고, 예. 네. 너무 저는 이 사건 자체가 너무 그러니까 사건 놀라워서. 자체의 실체가 응. 그게 빨리 규명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사건 자체의 실체가. 좀 넘어가시죠. 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8위를 보겠습니다. 이게 대통령 선거가 이제 2달 남았는데 네. 반갑죠? 대선 관련 너무 오랜만이라 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깜짝 놀랐어. 굉장히 낯설죠 오히려.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구나. 네. 예, 깜짝 놀랐어요. 나라를 8위, 구한 채널 8위. 대선 후보 경제 대담이 8위였는데 자, 이 뉴스가 포함돼서 이제 대선 뉴스들의 면을 세웠습니다. 예. 네. 자, 이게 136만 번 조회가 됐는데 지난 12월 25일 이게 경제 전문 이거 말해도 네. 되나요? 아, 제목 채널 이름은 얘기 안 하는 게 그래요? 낫겠죠? 예, 네. 뭐 3명이서 하시는 네. 그 채널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뭐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이제 경제 관련 대담을 했어요. 그거와 네. 관련된 뉴스입니다. 네, 네. 예. 근데 이게 후보별로 1시간 반이 넘는 영상이었는데도 굉장히 사흘 만에 이재명 후보는 266만, 윤석열 후보 170만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댓글도 각각 한 4만 개 안팎이 달렸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기획 자체에 대한 호평이 좀 많았고 선택에 참고가 됐다 이런 반응들도 많았습니다. 예. 네. 이게
아무래도 2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뉴스에는 항상 뭐 싸우고 뭐 어떻게 되고 네. 서로 뭐 주도권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만 나오니까 아무래도 이런 거에 좀 목마르지 않았을까 네. 유권자들이. 그 그런 생각을 정책에 대한 후보들의 얘기들. 네. 오죽하면 그 댓글 중에 나라를 구한 채널이다 이런 응원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예, 네. 좀 이런 관련 정책 관련 기사가 좀 많아지고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좀 네. 토텐에도 좀 오르고. 네. 네. 그래서 이제 2달 남았잖아요, 대선이. 근데 저희가 조회수로만 선정을 하다 보니까 네. 사실 대통령 선거 관련 기사가 너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예 순번유 대신에 대통령 선거 때까지는 대선 뉴스를 가지고 따로 코너 속의 코너죠. 대선 그런 탑10처럼 거를, 뭐 대선 그런 느낌으로. 톱3, 뭐 대선 톱5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건 어떨까? 괜찮네요. 뭐 아이디어도 생각해내고 예.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떨까요? 예, 좋아요. 댓글로 네. 뭐 의견 주시면 반영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자, 톱10에 오른 사건 사고 기사 가운데 두 번째 아이템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좋아해도 되냐 키스. 이거 뭐야? 수십회 마사지 요구. 제목부터 아주 네. 그쵸? 이거는, 이거는 진짜 아이고 중소 자동차 부품 업체 회장이자 이제 주요 스포츠협회 회장인 이모 회장의 네. 성폭력과 갑질 의혹 이거는 이건데 이 피해자는 이 회장의 비서였고요. 정말, 네. 예, 수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당한 피해 정황이 담긴 어떤 육성 녹음 또 하루하루 적어놓은 기록들을 MBC에 이제 제보를 한 겁니다. 네. 단독 보도인데요. 150만 번 조회가 됐습니다. 피해자는 이모 회장을 성범죄 혐의로 고소를 했고요. 이 회장 네. 입건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그런 짓 한 적 없다라고 우기고 있거든요. 근데 피해자가 녹취한 이 회장의 말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실지 판단해 보십시오. 예. 같이 듣겠습니다. 그거 스스로도 안 되지. 아니, 좀 위로를 던져봐. 너 식사하는데. 한복지가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씩. 나도 거기가 묻혀. 근데 모든 마사지는 자기가 하면 별로 안 치네. 그렇지 않아? 이 양쪽을 좀 눌러보려면 다리를 이렇게 틀어. 그래서 신경 쓰면 회사에서 이렇게 전화먹고 우리 친구들 스포츠 마사지랑 다 같이 하는 곳이라서. 내 스포츠 마사지 오빠도 되게 아파. 그리고 저 피해자가 2018년 6월 25일 이날이 저 회장하고 첫 대면한 날이에요. 예. 첫 대면한 환영 회식 자리에서 회장이 갑자기 키스를 하고 2차를 하자며 사택으로 자리를 옮긴 다음에 더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렇게 예. 폭로를 했거든요. 네. 피해자의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이 좋아해도 되냐고 그러다가 키스를 하셨어요. 갑자기 오셔서 눌러버리니까 저는 집에 가보겠다고 정신없이 미친 듯이 나왔었죠. 당장 이제 나가야 될 돈들이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직을 준비를 해서 나가자 하던 게 이렇게 와버렸어요. 정말 들어가기 싫다. 이제 고통스러워서 쓰려고 비워뒀는데 너무 힘들어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날에는 이것보다 더 강도가 심한 그런 행위들이야. 허벅지 안쪽을 주무를 하는 건 솔직히 이건 좀 아니잖아요. 일을 하다가도 울기도 하고 길을 걷다가도 울기도 하고 좀 제정신 아니게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저 당시에 저 직원이 이제 네. 37살의 미혼이었는데 신고를 그 당시에는 하지 못했었대요. 네네. 나이도 이제 적지 않고 어렵게 직장을 구했는데 뭐 가족의 사기를 당해서 수억 원의 빚이 있었고 네. 또 이 회장이 마당발이라 좀 겁이 났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무리한 요구와 노골적인 신체 접촉이 점점 심해지자 피해자는 처자식이 있는 50대 회장과의 관계를 오해받을까 봐 저렇게 녹음을 시작했다고 하고요. 예. 2년 4개월의 다이어리 중에 저 안마 지시는 기록에 남긴 것만 44번이었습니다. 어우 진짜 많네요. 이거 관련해서 이제 후속 보도도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 직원 결국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가 2달 전에 회사에 사직서 내고 회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회장은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너한테 책 잡힐 만한 일을 한 게 없어. 내가 무슨 사택에 널 안마시키려고 불렀니? 내가 그때 정말 아프고 힘들어서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한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이 이겁니다. 예. 오늘 나한테 왔을 때는 내 사과 받자고 오지는 않았을 거야. 그치? 진짜 원하는 걸 말해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에휴. 네. 자 이해강님께서 피해자분 힘내세요. 너무 끔찍하네요. 정의가 네. 살아있길 빕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예. 네, 저게 도대체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요. 알맨 TIN팀이 오늘 네. 댓글 많이 남겨주시네. 왜 이래야 할 곳에서 성적 수치심까지 받아야 되나? 왜 저러는 겁니까? 하루에 이런 댓글. 4번 안마를 시킨 적도 있었다고 아유, 합니다. 도대체 왜 저러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미치겠네. 넘어가시죠. 무거워진 예. 분위기를 잠깐 전환하고 가는 아이템을 빨리, 하나 빨리, 빨리, 보여드릴 예. 텐데요. 이런 무거워진 분위기를 잠깐 전환할 때는 어떤 코너죠? 수산톡. 수산토. 농수산 수산시장. 예, 수산토. 수산 김수산. 예, 수산톡이죠. 새해에도 반가운 이슈톡입니다. 예, 수산토. 아침에도 만나지만 저희 시간에도 항상 만나는 우리 김수산 리포터. 네. 맨날 그래서 반가워요. 전격 발표하겠습니다. 야, 우리가 그때 네. 작년 1년 동안 집계한 2021년 톱10 할 때 이슈톡이 6개나 들었었잖아요. 들었죠. 이번 주에도 2개가 들었거든요. 오. 이슈톡 없이는 남다뉴가 없습니다. 없죠. 그래서 다음 주에 김수산 리포터가 나오기로 했습니다. 와, 이렇게 드디어. 되는 거예요? 진짜 나왔는데요? 나오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일하고. 제가 오늘 와. 오전에 섭외를 했습니다. 진짜 대단한데? 그래서 제가 새벽에 매일 나오는데 4시까지 정말 미안하다고 했지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성격도 그래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그래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요 엠보드 톱10의 시간을 확 줄이고요 김수산 특집 수산 특집으로 하겠습니다. 예, 당황스러워라. 많은 관심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다음 주에 오십니다. 김수산님은 언제 오시냐요? 가디즈님 물어보셨잖아요. 다음 주에 옵니다. 예. 네. 아무튼 저 네. 구이는 저거는요. 126만 번 조회가 됐습니다. 네, 미국에서 묻힌 지 130년이 넘은 타임캡슐이 발견됐습니다. 어떤 것들이 들어있었는지 함께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예. 자, 붓으로 저렇게 오래된 상자 뚜껑의 표면을 살살 긁어낸 다음 기계로 밀봉되어 있는 뚜껑을 상자에서 조금씩 저렇게 떼냅니다. 자, 뚜껑을 여는데요. 내려놓고 이제 저기 안에 이제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네. 자, 우선 종이와 봉투 이제 몇 개가 나오고 팥죽색의 책 한 권 네. 쟁반 위에 올려요. 이 두꺼운 저게 뭐예요? 책이 나오는데 책인가요? 옆에 책이에요? 1785라고 그러네요. 뚜렷하게 1875. 숫자가 1875라고 적힌 숫자가 보입니다. 이게 연감이네요. 네, 저 상자의 정체는요 바로 말씀드렸다시피 135년 전 땅에 묻혔던 타임캡슐입니다. 남북전쟁 때 남부연합군 총사령관이었던 로버트 리 장군의 동상 받침대를 분리하던 중에 발견됐습니다. 저 동상 4.3m 높이인데요. 지난 1890년 미국 버지니아의 주도인 리치먼드에 설치돼서 131년 동안 자리를 지켰는데 최근 노예제도와 흑인 차별의 상징물로 지목되면서 작년에 철거됐습니다. 이 상자 안에는 연감과 책 2권, 종이와 천봉투가 들어 있었는데요. 버지니아주 역사자원부는 물건들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냉동실에 보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런 네, 보관 상태가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저 타임캡슐 이거에 대한 얘기는 별로 없고 다들 이제 재밌다. 자기 타임캡슐 얘기만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오빠 타임캡슐에 스트리터 파이터 카드 수십 장 박아놨는데 그거 지금 엄청 비싸. 그런 얘기 김미미님이 남겨주셨고 나도 초딩 때 운동장 나온 밑에 해봤는데 다 댓글이 다 이래. 이런 관련된 거 하나도 없어. 휘준 씨는 묻어놨다가 한 좀 지난 다음에 좀 재산 가치가 있을 것 같은 게 뭐가 있어요? 타임캡슐에 늘만한 거. 지금요? 삼성전자? 그건 주식. 저는 김광현 너무 씨의 많이 사인 떨어져가지고. 야구공이 있습니다. 저 BTS 사인 있어요. 저는 사인 CD. 김광현의 사인 야구공. SK 우승했을 때 받은 건데. 와, 10년 뒤에 꺼내봅시다. 10년 뒤에 랩으로 잘 싸놨거든요. 손상되지 않게 하려고. 자, 빨리 넘어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 잡소리야. 네. 저희는 잡소리였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다음 뉴스를 보겠습니다. 여기 네. 정경심 재판 동양대 PC 증거 능력 없다. 144만 번 조회가 됐고요. 이게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제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물에 증거로 제출된 네. 동양대 이 PC에 대해 법원이 증거 능력이 없다고 네네, 맞습니다.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왜 이런 결정이 나왔냐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전자장치에 들어있는 압수물의 증거 능력을 판단하는 것을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 이런 판례를 내놨는데 그 취지가 반영된 결정입니다. 뭐 휴대전화가 됐든 PC가 됐든 그 안에는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모든 정보들이 담겨 있잖아요. 네. 게다가 이런 공용 PC 같은 경우는 그 사람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정보가 담겨 그렇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 보호 또 전자증거 조작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이 이런 물건들을 압수수색해서 들여다볼 경우에는 이 분석 과정에 피의자 당사자 참여가 보장이 돼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였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사실 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어떤 혐의와 관련해서 네. 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아무래도 증거니까 표창장 위조 부분이었는데 이게 다 이제 동양대 컴퓨터 PC에서 그렇죠. 나오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근거로 법원에서 1심, 2심에서 모두 이제 정경심 교수가 유죄를 받았었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상고심이 지금 남아 있는데 네. 상고심에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상황이 된 겁니다. 예. 검찰 매우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왜 삼성전자에 다들 열광하는 거지? 내 주가가 지금 많이 제가 물려가지고. 그거 135년 묻혀놓으면 그러면 이제 떼부자가 135년 되지 않을까? 묻어놓으면 떼부자가 되든가. 예. 망하든가? 자식한테 물려줘야지 뭐. 네, 아무튼 왜 관련 물려준다고 댓글은 많이 생각하시고. 없고. 네. 네. 근데 그쵸, 기다려봐야죠. 네, 그죠? 기다려봐야죠. 또 상고심이 네. 또 나오니까요. 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중국이 그때까지 그런데 코로나 지역 확산 제로를 목표로 지금 아주 뭐 초강력 방역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관련 뉴스가 2위에 올랐습니다. 1300만 도시 전체 봉쇄, 교통 폐쇄, 외출 금지, 238만 번 조회가 됐는데요. 아, 이거 되게 좋아하시는 또 이혜인 특파원. 그런 뭐 개인적인 취향을 제 선호를 드러내면 안 되지만 드러내시잖아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아하시던데. 보도 내용 보겠습니다. 예. 도심 한복판에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 500여 명이 군대처럼 줄을 맞춰 도열해 있습니다. 수십 대 버스에 나눠 타고 경찰 호위를 받으며 이들이 향한 곳은 시안. 코로나가 급속하게 확산되자 인근 도시 의료진이 긴급 지원에 나선 겁니다. 인구가 1,300만 명에 이르는 시안은 오늘부터 도시 전체가 봉쇄됐습니다. 지난 9일 첫 발생 이후 두 차례 전주민 대상 전수조사에서 20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자 극약 처방을 내놓은 겁니다. 우선 주민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됐습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해 가족 중 한 명만 이틀에 한 번 집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공항은 폐쇄됐고 지하철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도 운행을 중단했습니다. 3,500여 개 학교도 모두 휴교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오후 봉쇄 방침이 발표되자 시장과 마트는 생필품을 사러 나온 사람들로 밤늦게까지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大家都来开始囤货，现在超市是人满为患，货架的东西已经所剩无几。 이 리포트가 12월 23일에 나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2주째 됐잖아요. 통제가 2주째 계속되고 있는 건데 네. 저 리포트가 나갈 당시에는 리포트에도 나왔듯이 당초 시안 주민들에게 생필품 구입 위해서 가구당 한 명은 이틀에 한 번씩 외출할 수 있게 했었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확진자가 제로가 되지 않자 네. 아예 외출을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예. 와. 그래서 어떤 데는 뭐래더라? 이 대문을 용접해버린 데도 있다 그러던데요. 외출을 못하게 하려고. 대신에 정부가 무료로 식량과 생필품을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주민 불편이 엄청나게. 가능하다는 것도 되게 신기하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이게 SNS에는 뭐 양배추와 담배, 뭐 세제와 사과, 뭐 생리대와 뭐 채소 묶음, 뭐 면봉과 감자 뭐 이런 거를 서로 이제 당근마켓처럼 네. 이렇게 막 서로 교환하는. 닌텐도 스위치 콘솔을 라면 한 봉지 찐빵 2개랑 교환했다는 SNS 글도 있었대요. 이거 손해 아닌가요? 네. 손해일 것 같긴 한데 당장 먹는 게 더 중요한가 봐요. 와. 다행히 봉쇄 시작할 때 세 자릿수였던 이 확진자, 신규 확진자 1월 4일에는 35명으로 정말 확 꺾이긴 꺾였습니다. 예.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역사회 전파가 제로가 될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 이런 지침이기 때문에 지난 4일에는 인구 110만 명의 허난성 위저우시도 봉쇄를 했답니다. 왜 봉쇄가 됐느냐? 지역사회 감염이 3건 있었기 때문에. 와, 근데 진짜 무섭지 엄청난 않습니까? 네. 통제가 장난이 아니. 저게 와. 지금 댓글도 아무래도 이제 좀 표현이 다들 중국에 대한 표현을 좀 격해서 소개해드리기가 좀 어려운 것들이 있는데 뭐 아이고 사재기까지 벌어진다고 네. 이제 벨라님이 네. 또 남겨주셨어요. 그 2008년 하계 올림픽 할 때도 여름 올림픽 할 때도 거기 언제나 스모그 같은 게 문제였잖아요. 네. 미세먼지. 인공 강우를 막 이틀에 한 번씩 하면서 맞아요. 대기를 파랗게 만들고 안 되는 걸 되게 이번 하는, 올림픽도 엄청 철저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해요. 안 네. 되는 걸 되게 하는 유일한 나라가 아닐까.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휘준 씨는 새해 다짐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작심삼일. 아우, 그렇지요. 곤란해. 그래서 이번에는 아예 안 짰잖아요. 올해는 계획 자체를 안 짰어. 짜기도 전에 작심삼일부터 떠올리면 어떡해요. 안 짰어. 일부러 안 짰어요. 너무하네. 어차피 망하는데 뭐. 안 짰어요. 네. 왜 이래 젊은이가. 왜 이래요. 젊은이가 왜 이래? 금방 좀 가더라고요 뭐 시간이. 네. 종잣돈 마련, 뭐 내 집 장만, 뭐 에이. 금연 다이어트 뭐 이런 거 없어요? 좀 이렇게 뭐 모르겠어요.
빨리 넘어가요. 왜 넘어가는 이래? 게 소원입니다. 아휴, 빨리 넘어가시죠. 예. 어쨌든 여러 가지 새해 소망이 있으실 텐데 이 중에 예. 다이어트 욕구를 뿜뿜하게 만드는 뉴스가 톱10에 들었습니다. 오, 자 10년 동안 550kg 감량, 4년째 60kg대 유지어터. 네. 아, 우리 수산토. 역시 수산. 예, 247년 죄가 됐는데요. 이게 609kg이었대요. 사우디 남성이 10년 만에 네. 저렇게 550kg을 뺀 건데 이 영상을 보면 정말 와 이게 최고의 성형 뭐 다이어트다 뭐 이런 네. 그냥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냥 네. 우리가 하는 하는 말들인데 말이죠. 그 건강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진짜 맞아요.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네. 젊은 남성이 으쌰 열심히 복근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얼핏 봐도 몸짱입니다. 올해 나이 29살인 사우디 청년 칼리드 모센 알 샤리에입니다. 하지만 이 청년의 10년 전은 이랬습니다. 17살 때 몸무게가 609kg이었고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10대로 불리며 2년 동안 침대에서만 생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그러던 중 지난 2013년 사우디 왕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침대째로 저렇게 집에서 빠져나와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의료진의 엄격한 관리와 식이요법, 뭐 운동으로 이번 3개월 만에 150kg을 감량했어요. 그 이후에도 계속된 관리로 10년 동안 무려 550kg을 빼는 데 성공했습니다. 2017년에는 피부 절제술로 늘어진 피부를 정리하고 4년째 60kg대의 몸무게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네요. 마지막에 보니까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네. 그렇죠. 와. 저게 신년 목표지 사실. 그죠? 저렇게 해야지. 나는 글렀어. 왜? 망했어. 씨. 왜 그래? 망했어. 근데 아까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뭐라고요? 오늘만 산다 정신 좋대요. 아, 그래요? 유진 씨. 그건 또 아닌데? 그거랑은 좀 다르대요. 그건 아니에요. 오늘만 되지는 않는데.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자. 예. 무슨 목표를 정하냐 이거죠? 네. 그래요. 네, 아무튼. 오늘도 모르는데 1년을 네. 무슨. 네. 피부가 안 늘어지면서 이거 빼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서 벨라님이 피부 죽을 각오로 절제술을 뺐다고.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근데 운동도 또 같이 하니까. 네. 진짜 피부 대단한. 절제술을 받고 그래서 딱 이렇게 늘어진 피부를 잘라낸 다음에 운동을 해서 다시 늘어지지 않게. 예. 저건 근데 개인의 노력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저 사우디 왕이 저거를 지원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현대 의학 또 재정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총망라돼서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 1위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1위는 특이하게도 기자 3명의 리포트. 그러니까 리포트도 3개죠. 네. 아예 3개 묶음으로 온라인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리포트가 근데 그러면 굉장히 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렇게 길면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데 이 뉴스는 그 3개가 묶여서 굉장히 길이가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조회수로 오. 연말연시 1위에 올랐습니다. 무슨 예. 아이템일지 공개하겠습니다. 아, 22,000V 고압 전류의 예비 신랑의 비극. 이게 423만입니다. 네. 2위가 237만이니까 뭐 거의 뭐 2배, 1.8배, 2배 네. 가까이 된 건데 이게 2022년에 이제 첫 출근 날 3일이죠. 한국전력 하청업체 노동자인 38살 김다운 씨가 22,000V의 이 특고압 전류라고 하는데 네. 이 감전된 뒤에 한동안 전봇대에 매달려 있다가 치료 끝에 숨졌습니다. 근데 김다운 씨는 올 봄에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습니다. 음. 혼자서 전봇대에 올라갔다 변을 당했는데 사고 상황, 문제점 3명의 기자가 정리했는데 종합해봤습니다. 전봇대 위에 매달려 있는 건 사람입니다. 허리에 찬 안전고리가 전봇대에 연결돼 허공에 걸려 있습니다. 지난 11월 5일 한전의 하청업체 노동자 38살 김다운 씨는 인근 신축 오피스텔에 전기를 연결하려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뭐가 터지는 소리가 나면서 이렇게 뭐가 밑에 떨어지는 거예요. 안전모가 떨어지면서 위쪽을 딱 봤는데 머리에 이제 불이 붙었더라고요. 인근 주민과 동료들이 신고해 119 구급대원이 곧바로 출동했지만 김 씨는 전봇대에 그대로 30분이나 거꾸로 매달려 있어야 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신장 투석을 하며 버티던 김 씨는 폐혈증 쇼크로 사고 19일 만인 지난해 11월 24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38번째 생일 바로 다음 날이었고 올봄 결혼을 앞두고 바로 전주엔 상견례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한국전력의 안전규정에는 고층 전기작업 현장에서는 추락 방지용 안전줄이 아니라 활선차를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봇대처럼 높은 곳에서 전기공사를 할 때 쓰이는 활선차는 바구니 모양 작업대에 작업자를 태우고 거리를 유지하며 작업하는 장비입니다. 작업자가 전봇대에 매달릴 필요도 없고
차체에는 전기도 통하지 않아 안전합니다. 고소 절연 작업차는 대지와 고압선 간에 차단을 해주는 그런 절연 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절연 붐 때문에 고소 절연 작업차를 타고 있는 작업자가 고압선을 장갑만 끼고도 만져도 전기가 오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다운 씨는 그날 활선차가 아닌 보통 소형 트럭을 타고 출동했습니다. 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라는 한전 지침도 지켜지지 않아 현장에 동료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다운 씨 손에는 고무 절연 장갑이 아닌 일반 면 장갑이 씌워진 상태였습니다. 활선차나 절연 장갑 같은 안전 장비, 2인 1조로 일하라는 지침이 모두 무시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 하청업체의 전신주 작업을 맡긴 한국전력은 사고 16일이 지나서야 유족들에게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통제를 시공관리 책임자가 하게 돼요. 저희는 지시를 했는데 저희 모르게 저희한테 사전 승인 없이 하신 거예요. 하청업체에게 왜 한전 지침을 지키지 않았는지 묻자 공사가 얼마짜리인지를 말합니다. 13만 5천 원짜리라서 단순 공사라 2인 1조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1톤 트럭이 가도 아무런 그게 없다는 게 우리가 지침에 있습니다. 세기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장소장한테 보고를 하고 작업 지시를 받아야 되는 불구하고 이 업무를 잘 처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앞선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 결혼 앞두고. 저 마지막에 저 인터뷰가 업체 관계자 인터뷰가 본인의 의욕 때문에 저런 사고가 일어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떠미는 거죠. 저거는. 그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또 속보가 있었죠. 그리고 어제. 아, 예. 뭐 한전에서 우리한테 보고를 안 하고 네, 뭐 이거 모르게. 작업을 모르게 네. 한 거다라고 네. 했지만 전봇대 아래에 네. 1층에 한전 직원이 있었다. 그러니까 네, 보고 네. 있었다. 네. 그런 보도가 이제 어제 데스크에 나왔죠. 네, 오피스텔에 전력 공급하는데 그 업무 때문에 나와 있던 직원이 있었다. 근데 한전은 이 직원은 전기를 연결하려던 오피스텔 현장 담당자일 뿐이고 다운 씨 작업의 감독자는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글쎄요. 잘 이해가 안 되긴 어쨌든 하는데. 몰랐다는 말은 아닌 거죠. 예. 한전 직원이 현장에 있긴 있었다는 건데 그쵸. 지금 저희가 보여드린 그 리포트에서는 저희 모르게 저희한테 사전 승인 없이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전 직원은 현장에 있었다는 후속 보도가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을 당시에 저 몸 전체에 몸 전체의 한 절반 정도의 3도 이상의 심한 화상을 입어서 신원 확인조차 어려웠고 병원에선 60대 남성이라고 기록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몸의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었던 거죠. 네. 사고 당일에 사랑한다는 메시지, 일 끝나고 얼른 집에 가겠다. 이 통화, 예비 신부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게 구조가 좀 늦어졌는데 이게 뭐 고압 전류 때문이라는 말은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구조대가 왔는데 손도 못 대고 있다가 한전 직원들이 전기를 끊고 나서야 구조가 시작돼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예요. 네. 그래서 구조 헬기 타고 아주대병원 외상센터로 옮겨지는데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요, 하청업체에는 안전수칙 준수하지 않은 책임을 묻고 원청인 한전에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네. 위험의 외주화가 자꾸 죽음의 외주화로 연결되는 사건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소식은 정말 이제 그만 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자주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 또 네. 지금까지 남들은 다 본 뉴스 연말연시로 해가지고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네. 네,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 속에서도 시청자의 선택을 받은 뉴스들 다시 한번 훑고 가겠습니다. 예. 가해자의 횡설수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바지가 벗겨진 채 누워있는 피해자를 봤지만 술 취해 잠든 줄 알고 패딩만 덮어주고 갔네요. 피해자는 숨졌습니다. 100년 넘게 자리를 지키다 철거된 동상 아래에서 135년 전에 묻힌 타임캡슐이 발견됐습니다. 조심조심 열어봤더니 책 몇 권과 서류, 봉투 등이 나왔습니다. 네, 한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대담을 업로드해 대박을 쳤습니다. 긴 영상인데도 유권자들은 정책 대결에 목마른 모습이었습니다. 매달 12만 원을 저축하면 5년 후에 3천만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 공제 가입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근로자 적립부는 720만 원, 나머지는 정부와 기업이 보조해 줍니다. 예,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 혐의 사건 재판부가 동양대 PC 등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상고심에 영향을 줄지 검찰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5위로 가겠습니다. 한 중소기업과 주요 스포츠협회 회장인 50대 남성이 비서를 상대로 몇 년에 걸쳐 수십 번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폭로가 나왔습니다. 예, 원자력 발전에 쓰고 남은 핵연료봉이 50만 개를 넘겼고 매년 13,000개씩 늘고 있습니다. 원전 안에 보관하고 있지만 10년 후엔 여기도 꽉 찹니다. 영구적인 폐기장이 필요한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몸무게 600kg이 넘던 17살 소년이 10년에 걸쳐 550kg을 감량해 4년째 60kg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새해 다이어트 결심하신 분들 꼭 보셔야 합니다. 예, 베이징 겨울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대책을 펴고 있습니다. 인구 1,300만 명의 대도시 시안은 물론 지역 감염이 딱 3명 나온 위저우시도 봉쇄됐습니다. 새해 첫 출근날 한전 하청업체 노동자가 고압전류에 감전돼 숨졌습니다. 위험의 외주화가 또 죽음의 외주화로 이어졌습니다. 423만 번으로 연말연시 조회수 1위를 기록했습니다. 예, SNS 화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소식은 뭐 뉴스에도 몇 번 나갔고 타사에서도 나갔고 뭐 SNS상에서도 좀 이슈가 됐던 소식인데 좀 사진을 하나 보고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네, 보셨죠? 사진이 뭐예요? 이게 두 이제 형제예요. 네, 경찰서 앞에 돈을 두고 갔는데 알고 보니 이제 기부를 하려고 게임기 살 돈을 모은 걸 저렇게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얼마나 따뜻해. 그죠? 네, 보기만 해도 따뜻한, 너무 흐뭇해지는 그런 소식이었는데 그래서 좀 연말이고 연초고 이런 시기에는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제가 좀 가져와 봤어요. 또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죠? 이게 매년 하는 캠페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한 번 강조를 하고자 이렇게 한번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게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인데 여기 저희 맨날 뉴스할 때 사랑의 열매 차고 연말에 하잖아요. 그래서 캠페인을 진행을 하는 거고 1월 31일까지입니다.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뭐 기부 쉽게 하실 수 있으니까. 온도탑이 지금 몇 도까지 올라갔나 모르겠네요. 그래요. 네, 그것도 지역마다 좀 달라가지고. 네, 지역마다 다른데 100도를 목표로 항상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도까지 올라갔는지도 갑자기 궁금해집니다. 네, 새해를 좀 따뜻하게 채워보시는 건 어떨까. 온도탑의 온도를 1도 정도라도 올리는데 저희도 좀 기여했으면 어떨까. 해보겠습니다. 네, 따뜻한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방송 만 1년을 맞아서 엠보드 톱10을 유지하면서 다른 콘텐츠 강화하는 아이디어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정치 코너 만드는 거 참 좋은 아이디어라고 댓글들 많이 남겨주셨는데 참고해서 저희가 더 재미있는 남다른 뉴스를 만들 수 있도록 새해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 주 목요일에는 김수산 리포터가 출연합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